자료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이적설이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결된 팀은 레스터입니다. 레스터는 제미바디 중심으로 아주 빠른 속공을 하는 그런 팀인데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의 어떤 발빠른 플레이 스타일하고 물려서 지금 관련한 이적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다가오는 1월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 때 레스터가 황희찬 선수의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썰을 지금 이제 보도화한 건데요.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 팀들과 황희찬 선수가 이적설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울버햄튼도 현재는 임대로 데리고 있는 건데 뭐 팀의 최다 득점자이고 지금 9경기 연속 선발 프리미어리그 뛰고 있어요. 브루라주 감독이 아주 닥주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럴 거면 임대가 아니라 좀 더 안정적으로 탁 정직원으로 두고 쓰자. 뭐 이런 얘기에서 완전 영입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나왔던 팀은 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이죠. 리버풀과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뭐 리버풀 지역지 리버풀 에코에서는 구체적인 이적료 그때 그래가지고 한 200억 300억 가까이고 사이 정도 했죠. 적지 않은 돈을 리버풀이 제시하면서까지도 영입을 희망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관련한 보도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이 굉장히 막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긴 하는데 다가오는 겨울 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하잖아요. 여기에 살라, 마네가 다 차출돼서 대표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는 카드로도 좋고 또 어쨌든 클럽 감독의 어떤 빠른 공격이었던 스타일로 보더라도 어울리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연결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그 이적설들이 막 나온 다음에 최근 좀 주춤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더 터져야 되는데 잘 안 나오고 있죠. 팀도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2경기 연속 무득점이기도 하고 황희찬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넣은 지가 꽤 됐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리즈와의 경기 때 골 넣고 아직 골이 없으니까 한 달 넘게 요새 좀 침묵을 좀 이어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자 요거 조금 이제 겨울 이적 시장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뭔가 뜨겁게 다시 끌어올라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다시 한번 재가동 다시 한번 확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막 굉장한 이적설들이 다시 불을 지필 수도 있고 그동안 뭐 리버풀, 레스터 이런 데들이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기에 이번 주말 경기가 제대로입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누구랑 만나냐? 천하의 리버풀과 싸우게 됐습니다. 토요일 밤 12시 시간도 너무 좋은데요.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리버풀 상대로 해서 빵빵 때려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주가 폭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장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까요? 예, 맞습니다. 2년 전이죠. 2019년 10월 그때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서 뛸 텐데 유럽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안필드 가서 리버풀을 상대했었죠. 그때 누구 앞에서 골을 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빠지지도 않고 이 명장면으로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천하의 정말 최고의 센터백이라 불리는 반다이크 앞에서 황희찬 선수가 왼발로 접고 반다이크 막 이렇게 한번 속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오른발로 때려 넣어가지고 좀 엄청난 골을 넣었다. 네.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이어졌던 장면에서는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미나미노의 발리를 도왔던 그래서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 물론 그날 경기는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4대3으로 이기긴 했지만 짤즈부르크가 우와 하는 거였고 황희찬 선수의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줬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나세요? 그 경기에서 클럽이 이렇게 하다가 특히 황희찬 선수의 크로스가 미나미노 발리로 들어가니까 어이없어가지고 막 야 저기 뭐야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경기가 뭐 이랬던 이 표정으로도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때 홀란드도 있고 막 그랬던 팀이었죠. 자,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반다이크, 리버풀을 상대로 굉장히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떨까? 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리버풀이 엄청난 지금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그때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도 리버풀을 뭐 라이프치히 때도 그렇고 모두 총 커리어에 4번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뭐 공격 포인트는 없어요. 그 한 경기에서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 기록한 게 전부이긴 합니다. 자, 이런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처음으로 리버풀을 상대합니다. 그동안 4번은 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리버풀을 만나게 될 텐데
리버풀이 정말 역대급의 흐름입니다. 하늘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더 무서워요. 프리미어리그 최근 3경기에서 리버풀이 모두 4골씩 때려넣고 있습니다. 아스날 상대 4대0, 사우스햄튼 4대0,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 4대1.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전체를 따지더라도 14경기를 치르는 동안 43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경기당 3골이 넘어요. 엄청난 폭발력, 파괴력이고요. 이거는 유럽 5대 리그 다 통틀어서 최다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현재 득점 순위만 놓고 보더라도 탑4에 3명이 리버풀 선수들입니다. 살라, 조타, 마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최고는 누구요? 킹살라입니다. 정말 와 완전히 요새 가시인데 살라가 골도 1위, 어시스트도 1위예요. 골은 13골, 어시스트는 8개인데 그러면 이거 합치면은 공격 포인트가 21개인데 14라운드 기준으로 해서 공격 포인트를 21개를 기록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없습니다. 1992년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초반 14라운드에 21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유일한 살라였습니다. 기존이 누구였냐? 런던의 킹 티에리 앙리가 14라운드 기준으로 해서 11골과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서 20개의 공포를 했던 게 최고였는데 이걸 넘어선 게 바로 살라입니다. 이 정도로 살라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뭐 사실 앞쪽에 있는 공격력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핸더슨을 중심으로 한 허리, 반다이크를 또 밑으로 한 어떤 수비의 어떤 조직력, 또 알리송의 어떤 안정감까지 해가지고 수비도 좋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리버풀이 안 져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컵 대회, 프리미어리그 다 합쳐서 모든 대회 올 시즌 21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 리버풀이 진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웨스트햄에게 졌는데 어떻게 졌나 몰라. 물론 웨스트햄이 올 시즌 상당히 잘해주고는 있죠. 웨스트햄에게 딱 한 번 지고는 모든 경기를 진 적이 없어요. 이기거나 비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선두 첼시의 승점 2점 뒤진 3위인데 한 라운드에 따라서 당연히 선두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리버풀이 울버햄튼과의 맞대결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최근 9경기 연승입니다. 비긴 경기도 없어요. 울버햄튼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9번의 경기 모두 이겼습니다. 울버햄튼이 리버풀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잡은 마지막은 11년 전입니다. 2010년 12월이니까 아주 옛날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또 리버풀이 원정이잖아요. 울버햄튼 원정으로 가는 건데 올 시즌 리버풀이 원정에서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원정 프리미어리그에서 25골 때려 넣었거든요. 이거는 리버풀이 시즌 개막하고 나서 첫 원정 7경기에서 기록한 최다골 기록이 몇 년 만에 깨진 거냐? 60년 만에. 1부 리그 역사 통틀어서 60년 만에 초반 7경기 원정에서 25골을 때려 넣는 신기록도 세우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큰일 났어요 울버햄튼. 네. 반면에 이제 울버햄튼은 현재 8위이긴 한데 최근 골이 안 터지고 있죠. 좀 답답합니다. 좀 힘든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론 지진 않고 있어요. 3경기 동안 1승 2무 프리미어리그에서 하긴 하지만 최근에 노리치 0대0, 번리 0대0 연속해서 득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라울 히메네스하고 황희찬은 일단 닭주전 하고 있고 한쪽 자리를 누굴 세울 것이냐. 아다마 트라우레를 세우기도 하고 포덴세를 세우기도 하고 트링캉을 세우기도 하는데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난번 직전 경기는 아다마를 세웠는데 열심히는 뛰는데 아무래도 골대 그 시야를 안 보고 지가 때리겠다고 때려가지고 골대 맞고 막 나오고 고민입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도 9경기 연속 프리미어리그 선발인데 조금은 더 여기서 임팩트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번 경기는 포덴세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못 뛰어요. 그러면 라울 히메네스, 황희찬 그 파트너 1명. 그럼 아다마 아니면 트링캉인데 그냥 아다마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르사우도 이번에 코로나 여파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 선수들이 좀 부상도 여전히 있는데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는 후백 네베스 미드필더가 이제 징계를 받았다가 이번 경기는 복귀하게 됩니다. 리버풀은 이제 피르미누가 좀 부상이고 하비 엘리엇, 커존 부상인데 자 이번에 그러면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볼까요? 홈팀 울버햄튼부터 보면 3, 4, 3 앞에 3톱은 라울 히메네스 중심으로 해서 황희찬, 아다마 트라우레. 그다음에 여기 왼쪽 윙백은 누리가 잘해줘야 돼요. 마르소가 못 나오는데 여기가 좀 안 돼 보니까 황희찬이 자꾸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누리, 그다음에 모티뉴, 후백 네베스, 세메두. 그다음에 백스리는
로맹사이스, 코너 코디, 킬먼, 주제사 네, 이렇게 되고요. 리버풀은 4-3-3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최전방에 마네, 조타, 살라, 티아고 알칸타라, 파비뉴, 핸더슨, 로버트슨, 반다이크, 마티프. 마티프도 잘해줘요. 아놀드. 양쪽 풀백 좋다. 이거 풀백 싸움에서 울버햄튼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데. 골키퍼는 알리송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이 좀 내려가 있는데 리버풀을 상대로 뭔가 보여준다면 분명히 대단한 반전의 흐름이 되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리버풀 너무 잘해요. 경기는 재밌겠죠? 토요일 밤 12시니까 함께 지켜보겠습니다.